국내 시장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여의도에서 저도 오늘 점심 약속 미뤘는데요. 다들 좀 불안한 그런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닥의 언택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너무 대형주만 가는 것보다 코스닥도 좀 올라야 되는데 언택에 좀 쏠렸다. 예. 그럼 다시 언택으로 가는 거냐? 여전히 컨택이냐?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러게요. 네. 오늘은 한 500명 정도 나올 거로 보이는데 예.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사실 뭐 미국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워낙 이제 통제가 잘 되고 있다가 예. 이런 상황이 와서 조금은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심리가 흔들려서 이제 언택, 뭐 어제 코스닥 상승은 사실 뭐 그런 이제 언택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네. 바이오 이쪽이 엄청 강하면서 어제 뭐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CMO 이런 쪽 CMO에 대한 예.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거고 일단은 중장기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의 반응을 좀 할 건데 일단은 그렇더라도 이제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고 쉬어가는 단계고 무언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택주가 기존에 뭐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가던 시점은 좀 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언택은 언택인데 얘들은 실적이 좋아?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을 찾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한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가장 핫했던 것들이 비빅이라고 하나요? 뭐 해서 그런 쪽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들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엊그저께도 테슬라가 급등을 했듯이 테슬라 급등과 함께 2차 전지는 기존에 또 올랐더라도 새로운 또 모멘텀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관심권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시면 지금은 잠깐 흔들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니까 뭐 우리가 사실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안 쓰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쇼핑 뭐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언택과 관련돼서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뭐 저는 계속 네이버, 카카오나 전기차 이런 쪽들은 뭐 여러 가지가 올랐어요. 뭐 진단 키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바이오 쪽에서 그런 쪽도 많이 올랐었고 뭐 컨텐츠 관련된 이런 쪽도 뭐 영화, 뭐 넷플릭스 관련된 이런 것도 많이 올랐었는데 게임도 올랐었고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 쪽은 뭐 사실 주가도 많이 하락 안 했습니다. 보면 언택과 관련돼서 차트를 쫙 돌려보면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횡보지 아니면 조금 하락한 거지 급락은 아니군요. 급락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종목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 시즌이나 이런 건 변동성이 컸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덜 빠졌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이거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많이 빠졌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견조하게 가는 이런 종목들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섹터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비대면 수혜주로 코로나가 한참 셀 때는 음식료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 음식료주 사실 이후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일부 종목에 좀 주목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어제는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호실적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음식료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조금 이제 선별이 좀 필요한데요. 뭐 몇 개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언급은 되더군요. 어떠세요, 시각? 네.
일단 식품주는 사실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는 아니었어요. 예전부터도 네. 사실 그랬었고 주변주인데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재택근무나 집에서 밖으로 잘 안 나오면서 HMR 최근에 라면 소비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밖에 생활 많이 하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라면이 소비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 뭐 당분간은 뭐 이런 실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도 늘겠죠. 여기에 또 하나 긍정적인 건 최근에 원화가 엄청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 강세는 뭐 사실 우리가 뭐 밀가루나 이런 건 다 수입을 해서 와요. 그래서 과자나 식품 이런 거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은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해서 오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이제 음식료주에게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환경이 돼서 실적이 당분간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시장에서 특징을 보면 곡물과 관련된 업종들이 급등을 했어요. 예. 뭐 이제 농업과 관련된 종목들,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이유는 코로나로 뭐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뭐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국제곡물 가격을 판가에 언제 인상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뭐 원화 강세를 국제곡물 가격이 상세해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뭐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실 음식료 업체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거든요. 뭐 가격을 꼭 올리지 않더라도 양을 줄이래요, 요즘은. 네, 용량을 줄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음식료 쪽에는 제품 가격을 언제 인상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 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그 시점이 아마 이제 음식료가 또 한 번 이제 랠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음식료가 주가 되는 시장은 조금 지났다라고 봐야 돼서 몇몇 이제 선별해서 뭐 실적 좋거나 뭐 특징을 갖거나 뭐 하이트 진로처럼 지금 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정도들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 가서 제가 우유를 샀는데요. 그 1리터짜리 팩이 네. 900ml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새 1리터짜리 잘 없더라고요. 그러게 네. 점점 이제 양을 줄여가는 건데 네. 별로 그렇게 나중에 500ml 쪽으로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다가. 뭐 근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투자자 시각으로 네. 보면. 오리온은 어제 제가 잘 보니까 인상적인 게 어제 실적 얘기가 3분기가 아니라 10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게 나왔던 얘기하더라고요. 월별로 실적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애널리스트와 투자자와 교통한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좋게 봤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지금 어쨌든 단기적인 방향은 이제 CMO입니다. CMO 쪽으로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또 뭐 어제 보면 ST팜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또 송도죠. 어제 이제 가서 뭐 투자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한국 K바이오, CMO 주가 부분이 이제 어느 만큼 덜 반영된다 좀 고민이에요. 예. 일단 뭐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급등할 때는 이제 꿈을 먹는 맞아요. 산업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묻지마로 갔었죠. 맞습니다. 예. 묻지마 뭐 우리가 이 회사 뭐 하는지 묻지마. 항암제 개발하고 네. 있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급등했었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처럼 막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한국의 바이오 기술력은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에 비견할 정도의 그 기술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CMO 그러니까 녹십자가 CEPI, 세피 네네. 이로부터 수주를 했다. 이제 국제 국제 그 백신 보급 기구죠. 네, 네네. 그래서 뭐 네. 어디에 얼마큼 할 거는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바는 없지만 기술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에스티팜이 mRNA 이게 뭐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이런 이 방식으로 네. 백신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여기 CMO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뉴스들이 뭐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기술력을 많이 좀 쌓아왔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신 CMO,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다방면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당분간 코로나가 이제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가 이 정부도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뭐 철강, 조선, 자동차로 먹고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부도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바이오거든요. 어제 이 관련돼서 정부가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주겠다.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거는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인허가 뭐 이런 이 기관들도 좀 단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정책적인 것들도 나오면서 그리고 뭐 5년간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 바이오 섹터 역시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죠.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이제 몇몇 섹터에 국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실적이 보이는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성공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매출 추정이 가능한 이런 업종이 중장기적으로 유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항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12월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거는 이제 피해 갔지만 어찌됐든 간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배당 피하기 위해서 뭐 중소형주 또 많이 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 바이오 이런 쪽에 개인의 수급이 많은 쪽은 12월로 갈수록 수급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은 좀 피하고 내년 초를 기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암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반에 많이 좀 몰려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멘텀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11월, 12월에는 바이오 쪽은 이제 실적이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업종. 사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따지기에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12월까지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암이나 이런 쪽 중소형주는 1월 효과 이런 그런 모멘텀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랠리로 가장 강했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작 뭐 당선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됐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또 중심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조금 주춤했어요. 관심은 있죠, 계속.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CS 윈드 수주 얘기도 있었고 풍력이라든지 혹은 뭐 수소 에너지 이런 쪽이 다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지금 사서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뭐 연말 지나고 뭐 내년 연초를 좀 노리면서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소형주는 뭐 그런데 일단은 정책이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도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건데 결국은 재정 정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뭐 10만 명 이상씩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신이 나와서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영구 손상된 건 어떻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서 문 닫은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코로나가 다시 살아나도 일자리 고용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정 정책을 뭐 코로나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안 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재정 정책이 나오면 이쪽은 친환경 쪽으로 가겠죠. 그린 뉴딜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 방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거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도 주가가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지금 2021년에 뭐 지금도 뭐 가장 중요한 테마이긴 하지만 ESG, 친환경 이런 테마들이 가장 핫한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뭐 글로벌 자금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 친환경 쪽을 사겠죠. 그래서 지금 친환경 책임 투자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도 사실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수급에서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인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 글로벌 펀드에 뭐 ESG 친환경에 자금이 집행된다라는 것은 외국인이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정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이런 정책 쓰면서 여기서 펀딩이 집행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관들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에 내년도에 가장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뭐 계속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G 얘기 많이 해죠.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섹터이고요. 전략 마무리할게요, 차장님. 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도 2,6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600을 바라보고 있어서 전고점이에요. 역사적 고점에서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 야 이거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고점이 물린 거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사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가 300명이네 막 이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지수 상단은 조금 잡아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저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야 되고 또 백신이 계속 나올 겁니다. 화이자 백신 나오고 경기 민감주가 한번 빵 떴고 그다음에 이번 모더나 백신 나오고 이번 주 경기 민감주가 한번 더 빵 떴고 이번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뭐 여러 뭐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실적도 좋고 코로나가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결국은 경기는 살아난다라고 본다면 지금 언택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이 계속 강세고 어제 외국인도 장중에 계속 매도다가 막판에 또 샀대요. 예, 네, 뒤집어 그러니까. 엎었어요. 환율이나 코로나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외국인은 뭘 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반도체 사고요. 경기 민감주 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도 조금 사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어제 오늘은 언택이냐 컨택이냐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얘기할 단계가 벌써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흐름 자체가 이미 경기주로 넘어왔거든요. 언택이 못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중심은 넘어온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외국인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뭘 사야 될지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